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 지역이 결국 경북 성주로 결정이 났지요. 그 뒤로 그야말로 성주의 군민들은 어,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진 상황입니다. 연일 저녁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등교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군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주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경북팀 취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주에 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쯤 성주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네. 예, 성주 군청 앞에는 일부 주민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시쯤 성주 군청을 방문한다는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문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점점 더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아마 10시 반쯤 되면은 네. 상당한 국민들이 모여들 것 같고요. 어, 학생들도 예. 어 오늘 등교 거부를 한 학생들은 네. 지금 뭐 피켓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 그리고 학교에 이제 등교한 학생들은 네. 조퇴를 하거나 예. 외출증을 끊어서 예. 나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어.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금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그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김성열 행자부 차관이 지금 성주 방문을 준비 중에 있고 잠시 뒤 10시 50분경에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 걸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성주 군민들은 현장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준비 중인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네. 그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장관이 오면은 네. 이제 "계란을 던지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부터 음흠. SNS를 통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 주민들은 계란을 준비도 하고 또 네. 일부 주민들은 "소금을 뿌리겠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성주 하면은 이제 참외가 유명하지 참외 않습니까? 유명하죠. 예, 지금 그래서 한창 또 먹을 인제 때죠. 예. 예, 그렇죠. 일부 인제 참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썩은 음. 참외를 들고 와서 아, "참외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그 주민들은 영전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영전까지도 준비를 해서 네. 황교안 총리한테 네. 성주의 환한 민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계란, 소금, 썩은 참외, 영정 뭐 굉장히 갖가지 이를테면 분노한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을 가급적 많이 동원을 해서 정부에게 항의할 태도,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총리실 경호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5.18 때 그렇죠. 박승춘 보훈처장을 호위하는 그 총리실 예. 경호원들한테 저희가 뭐 발로 밟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격렬한 시위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도 예,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수 경찰들이 지금 군청 주위에 지금 이렇게 몰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일의 사태를 지금 상당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지금 성주 군청에서도 상당히 좀 환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군청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김한군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예. 오늘까지 지금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총리와 이제 국방장관이 예. 성주 군청에 들어오더라도 예. "군청 안으로는 들어보내지 않겠다. 우리는 밀실 행정을 통한 담합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네네. "정부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예예예. 예,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네. 성산포대로 직접 가서 네. 포대에서 성주읍을 바라보면서 네. 왜 사드 배치가 안 되는지를 아. 직접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너무 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처 네. 준비를 못한 점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조정훈 기자가 현장에서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오마이뉴스 기자 한 명이 지금 지역 기자가 카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좀 내려가서 함께 취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금 그렇죠. 성산포대를 직접
간다는 거죠. 황교안 총리 일행과 성주 군수, 김한곤 성주 군수가 예, 황교안 직접 총리 일행의 손을 총리와 잡고 뭐 차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데리고 네.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산포대로 가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 1.5km 거리에 이 군청이 있고 군민들이 4만 5천 명이나 살고 있는 여기다가 사드 포대가 과연 적절한지를 현장에서 직접 바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 성주 군민들의 화난 민심이 그 자체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성산포대까지는 그 황교안 총리 일행이 갈까요? 글쎄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흠. 왜냐하면은 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만일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역민들이 더욱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아. 그 화난 민심을 예예. 돌리기에는 아하. 직접 군부대를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좀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시다시피 황교안 총리는 KTX 타러 기차 그 플랫폼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군수의 손을 잡고 성산포대까지 직접 갈지 이것도 잠시 뒤에 있을 현장이 상당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정훈 기자의 후속 이어지는 보도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예, 어제 오후에 그 기사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후에 예.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의 기사를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마이뉴스 취재하고 있는 조정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도 늦게까지 촛불 집회가 이어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 집회 현장. 오후 8시부터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예,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허.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성주의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네, 대학생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사드 반대 집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명찰을 가리고 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하. 학교에서 예. 교사들이 얼굴은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 언론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얼굴이 드러나면은 뭐 안 네.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나왔고요. 네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학생들도 사드 배치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뭐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흠. 성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학생들은 어제 직접 사드 배치 반대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300명이 어. 받은 서명지를 네. 네, 군에다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성주의 일반 어른들 네.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게 뭐 아이들한테까지도 학생들까지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흡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들, 교복 입은 여중생들이 갑자기 이제 오버랩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성주군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현장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성주 군민이라면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 때는 네. 주로 이제 그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하. 첫날에는 동원 성격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각 예. 읍면별로 동별로 이렇게 몇 명씩 참여시켜라 해서 이제 주로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또 그리고 엄마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했고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남녀노소가 없이 성주군의 국민들은 네. 너나 없이 다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극렬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성주 군민들이 그야말로 단합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긴급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쟁으로 국가의 안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성주 군민들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성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화난 입장입니다. 음흠.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다.
그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성주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성주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음. 뭐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퇴임하고 네. 성주에 와서 직접 살아라. 뭐 아. 예. 뭐 "직접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드가 배치되면 자기가 직접 와서 뭐 "마루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예예예예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가족들을 성주로 다 이사시키고 대대손손 살아라." 이런 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분노한 성주군의 민심은 지금 이거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렇죠. 직접 내려와서 살든가 한민구 장관도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부 집단 이주해서 그 동네에서 천년만년 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격앙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수 군의회 의장 지금 지역 정치인들 단식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 정치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의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반면 중앙 정치인들은 약간 미지근한 반응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회에서는 그 지역 정치인들이 몇몇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드 배치 후보지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지가 결정됐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지만 이 지역 정치인들은 결국 현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주군에는 음. 심지어 성주군이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완영 예. 의원이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또 지역 어. 정치인들도 예. 뭐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성주는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현장 방문하지도 않았고요. 음. 다만 오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오늘 네. 오후에 이제 성주군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정작 지역구 예.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 얼굴 현장 코빼기도 안 얼굴도 보인다? 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것 같다." 또 뭐 음음. "이제까지 대통령도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 이렇게 이제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새누리당을 탈당해라 이런 요구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촛불 집회 중에도 그렇고 어제 그 오후에 삭발식이 있었는데 삭발식 도중에도 네. 군수나 군의 기초 기초의원들을 향해서 "새누리당을 탈당해라." 예.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네. 뭐 국회의원들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으니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역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지역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또 이완영 의원 포함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당론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론 안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앞으로 저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많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흠.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방문하더라도 주민들의 뭐 환심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음. 오히려 격앙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정부와 새누리당 여당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을 거죠. 그래서 음. 뭐 여기 저 군민들과 네. 대화하는 게 상당히 음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점차 극렬하게 저항하는 태도로 간다면 이게 뭐 끝간데 없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선 오늘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방문 일정은 좀 어떤 내용이 잡혀져 예정이 좀 돼 있습니까? 예, 오후 3시에 성원 1리 마을회관을 찾을 예정인데요. 네. 성주 읍에 있는 성원 1리 마을회관은 성산포대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예, 이곳에서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성산포대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음흠. 성산포대를 직접 방문해서 네.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기자들과의 기자 간담회도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잡혀 있고 성산포대도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연다. 이런 입장 전해 주셨습니다. 자, 네, 성주는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인 걸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이완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난 총선 때는 또 표 달라고 지역구로 엄청나게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이런 그렇죠.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민심이 굉장히 차가워져서 뭐 경로당에 붙은 대통령 사진이 사진을 떼어내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소식도 있던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실제로 있었는데요. 네, 어, 성, 성원 1, 2 마을회관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가로 네. 세로 2m 정도 어유 되는 굉장히 굉장히 큰 큰 사진이에요. 예. 사진. 여보세요? 아, 지금 잠깐 조정훈 기자의 핸드폰이 꺼졌는데요. 저희가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생방송 중에 핸드폰이 말썽을 부릴 때가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나가 있는 조정훈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성주의 사드와 관련된 성난 민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정훈 기자? 네, 전화가 아,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말씀 계속 네, 이어서 해주시죠. 예. 예, 저기 그 성원 1, 2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마을 인구의 90% 정도가 그 박 대통령과 거의 뭐 일가 친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마을 회관에서 네. 그 몇몇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음흠. 이제 뭐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보기도 싫다면서 떼어냈습니다. 이거 뭐 아,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훼손한 것은 아니고, 예, 예. 훼손한 건 아니고 떼어냈고요. 그래서 예. 어제 제가 저녁에 좀 늦게 이제 그 마을회관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네. 예, 그 사진은 그 마을의 음. 한 주민이 훼손될까봐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마을 주민이 보관 중이고 훼손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그렇죠. 현장까지 조정훈 기자가 확인을 하셨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예,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습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 그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대구 경북은 8080이라고 해서 80% 이상 투표를 하고 80%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40%대로 떨어져 있고요. 네. 예, 그 주민들 실질적으로 만나보면은 그 네. 여론조사보다도 네. 훨씬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마을의 주민들도 거의 네. 대부분 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음흠. 저녁에 만났던 분들도 네, 네.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자기는 그럼 자기 조상들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아, 있었고요. 예. 예, 아무튼 굉장히 성남 민심은 박 예.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조상을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성토 개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구 경북가 거의 그 하얗것처럼 돼 버렸어요. 그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들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경북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 특히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경우에는 이게 북한 제어용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견제용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들은 좀 어떤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은 지금 대구 경북 쪽 언론은 지금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하면서도 조금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어, 배치 후보 지역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인 12일 날 KT 공군 비행장과 대구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언론들은 지역의 수건 사업이 이제 수건 사업을 이제 제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음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성주가 발표가 되니까 음흠. 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KT K2와 대구 공항이 이전에 네. 차질이 네. 있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는 뭐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약간 곡해하는 언론도 좀 있습니다. 어제 어. 김한곤 군수가 네. 지역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막아내겠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예. 있는데요. "집회꾼은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집회권은 가라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렇군요.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집회권을 가라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거는 일부러 여론을 조작하는 것 같기도 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뭐 굉 지역 주민들 중에는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 일간지 기자들을 향해서 기자들하고는 네. 인터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모 일간지가 어딘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대한 언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 밝혀 주세요, 자신감 있게. 어느 예, 언론입니까? 매일 신문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매일 아.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대구매일신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예. 대구메일이 보수 예. 언론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성주 시민들, 성주 군민들은 대구매일신문하고는 인터뷰하지 마라. 이른바 매일신문에 대해서 안티다. 이런 예, 입장인 그렇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이제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왜곡하는 시각들이 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언론의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렇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예.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드리는 역할을 바로 우리 언론들이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 언론을 왜곡하는 그런 흐름들이 잡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 촛불 집회를 할 때도 그랬고 삭발 집회를 할 때도 그랬고 언론들의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음흠. 구호로도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음.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언론 그리고 각 언론의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언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사드 배치를 예. 찬성하는 언론 쪽에서는 음.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좀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일부 언론에서 좀 그렇게 네. 좀 과도한 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실렸는데요. 성주 군수 사드 반대하지만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드는 반대하지만 외부인과 외부 단체 개입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멘트로 실렸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인제 그 중앙일보 제목에 따르면 이게 지금 성주 군수의 입장이 "평통사라는 시민단체가 등장하니까 시위를 위한 시위단체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성주 군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세력이 와서 성주 군민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건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음. 성주 군민들을 만나 보면은 외부 음. 세력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군요. 성주 군수의 군수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제 성주 네네. 군수가 이야기했던 것도 예. 어떠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지원받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라는 거는 오히려 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음. 이것도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음.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 예, 전혀 좀 김한곤 다른 얘기죠. 군수는 예. 그러니까 김한곤 군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을 활용해서라도 사드 배치가 안 되도록 음. 법적인 투쟁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음. 그런데 뭐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 글쎄 음. 음. 좀 제대로 민심을 좀 전했으면 네, 하네요. 그렇군요. 예. 중앙일보의 김윤호 기자가 성주에서 쓴 기사인데요. 예. 질문이 "외부의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접촉해 왔나?" 이런 질문을 던졌고,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외부 단체가 개입해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의도적인 제목을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의도적으로 질문을 해 그렇게 질문을 놓고 던지고 기자가 의도적으로 질문했고 답변을 제목을 이 예, 제목이 그런 뽑혔네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저도 그러니까요. 뭐 예. 뭐 자, 더 저희가 이상 말하기가 좀 예. 거북하네요. 여러분들께 팟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의 행간을 저희가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팟짱이 있어서 여러분 좋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쭉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도 조정훈 기자 계속 취재를 해주시고요. 상황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